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제품들을 수요가 공급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건 파는 사람이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을 다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는 경제핫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정리를 좀 한 단어로 해보면 침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2024년 새해를 앞두고는 기대감이 많은 상황.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집값이 과연 하락할지 오를지 이런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게스트 오셨습니다. 광순의 복덕방의 이광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 지난번에도 한번 뵀었는데, 네. 네, 또 다시 만나 뵙게 됐네요. 앞으로 자주 뵙는 거죠? 아니, 네. 저는 자주 불러주시지 않았는데 네. 잘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렸는데 몇 달 전에는 제가 위원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대표님을 다시 한번 아파트에 모셨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구해 볼 텐데 일단 집값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집 살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정말 집값이 오른다고 보시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선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는데요. 아, 마지막 기회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예. 내년에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많이 빠지는데 많이 빠집니다. 아, 내년에도 네. 빠지는데 빠진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가격이 빠졌다가 다시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하락을 보면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건 어떤 뜻일까요? 많이 빠졌는데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 가격의 하락폭은 컸는데 그렇게 하락한 양이 많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짜리 10채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한 채만 7억으로 빠졌다고요. 그런 뜻이군요. 네. 한 채만. 근데 내년에는 네. 많이 빠지는데 많이 빠질 겁니다. 더 많이 양이 많아져요. 양이 많아진다. 그래서 10억짜리가 네. 8억으로 빠지는 게 3채와 4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10억짜리가 한 네. 채가 7억 빠지는 게 많이 빠진 겁니까? 10억짜리 10채 중에서 8억으로 3채가 빠지는 게 많이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 사는데 네. 가격이 갑자기 한 채만 빠졌어요. 많이. 네. 그럼 살 수가 없었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금매가. 그러니까 금매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덜 네. 빠지더라도 양이 많은 네. 게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네. 평균 가격이 더 많이 하락했을 때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을 시점이에요. 평균 가격이 더 많이 하락했을 때. 그렇죠. 딱 그 사례네요. 지금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게.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최근의 하락은 네.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네. 한두 네. 채만 빠졌거든. 근데 그 가격의 절대폭은 네. 사실은 그렇게 빠지지 않더라도 빠지는 양이 많아진다. 이게 훨씬 더 평균 가격으로 보면 더 많이 빠지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네. 강조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네. 이거 보세요. 2006년부터 그래프를 보시면 2006년부터 15년까지 잠실 한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변화예요. 이 아파트가 9억 5천에서 13억 6천으로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다가 또 급락하죠. 네. 7억 7천으로. 네. 그죠? 그러다가 다시 13억으로 올랐다가 다시 8억 5천으로 빠지잖아요. 이걸로만 보면 어디가 가장 가격이 낮습니까? 이 그래프 상에서는 2008년 중반. 그렇죠. 7억 7천이 7억 제일 7천이 가장 낮네요. 낮죠. 그러나 평균 개념을 보면 이 점으로 제가 찍어드린 게 거래량이거든요. 네. 7억 7천으로 빠진 건 몇 건이에요? 한 건. 한 건이죠. 근데 8억으로 빠졌을 때 2012년 13년 때는 8억으로 빠진 것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군집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에 보시면 거래 평균 가격을 구해보면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프로 보니까 이해가 쏙쏙하네요. 어느 시점이 집 사기 편안합니까? 2012년이요. 그렇죠. 이런 시기가 이제 온다. 최근에 빠진 거는 빠진 게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 가격 말씀을 주셨는데 2012년 같은 시기가 곧 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평균 가격이 네. 빠지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네. 그렇게 빠지는 물건이 많아질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9억으로 빠진 순간 막대 그래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네. 확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빠졌는데 빠진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때가 바닥이에요. 가격이 빠졌는데
수요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가격이 빠졌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안 늘죠. 그러면 더 빠진다는 더 빠지죠,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빠졌는데 이상하게 그 빠진 가격에서 거래량이 증가해요. 네.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이 2023년 후반 이제 2024년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이 2022년 말고 2011년하고 좀 비슷한 그림 아닐까요? 굳이 따져본다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하고 유사하게 뽑긴 네. 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아.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 사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그래프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사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이 흐름 그렇습니다. 주기별로. 맞습니다. 최근의 모습도 비슷하잖아요. 가격이 이제 크게 네. 빠졌다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되게 일시적인. 일시적이다.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거. 그게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게 쭉 가는 추세냐 아니면 일시적인 거냐. 그게 왜 어렵냐면 가격만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이나 모든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거래량이 중요해요. 거래량. 우리가 가격이 막 이런 네. 말만 하잖아요. 가격 얼마 빠졌어? 얼마 맞아요. 올랐어?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질문 보셨어요? 야, 거래는 좀 돼? 그런 얘기는 사실 안 안 하죠. 해요. 그게 사실 본질이거든요. 그게 본질인데 사실 그건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없다. 그래서 제가 가난하군요. 아니, 부자가 가난하진 많지 않고 않다. 늘 돈을 갈구하며 사는 아파트에 딱 어울리는 MC입니다. 저는. 그러면 최근에 이런 말도 나와요.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다. 30-40% 더 떨어질 거다. 30-40%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또 그럼 좀 모르죠. 너무 많이 빠지는 그건 또 거잖아요. 모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까지 빠지냐면 수요가 의미 있게 들어올 때까지 빠질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고정시켜 놓으면 안 되는 게 20% 빠졌는데 네. 아니 10% 빠졌는데 거래가 막 일어나면서 수요가 들어와요. 그러면 다 빠진 거예요. 근데 막 40% 빠졌어요. 네. 그래도 안 사. 더 빠지는 얘기거든요.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네. 정가표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네. 커피는 누가 정해줍니까? 커피는요? 그 커피 전문점 사장님들이 파는 사람 네. 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화 시장인 거예요. 네네. 투자 시장에서는 가격표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네. 제품들을 수요가 공급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건 파는 사람이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시장을 다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 가격은. 그러면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떨어뜨려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피드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가격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되게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가격이 비싼 거예요? 네. 싼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네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은 투자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그 투심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렇죠. 그 대신 정해진 가격 기준가가 없기 네. 때문에 비싸다 싸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식은 시장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시장을 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할 때는 시장의 흐름도 읽지만 내가 거주하고 싶고 그리고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아파트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되게 먼저 중요하고 정하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그 정한 아파트들의 가격과 거래량을 실제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제가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파트가 실제로 거래가 얼마나 되고 네네네. 거래 건수가 얼마나 됐는지 실제로 조사하실 수 있어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내 집 가격 확인하려고 많이 보시는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딱 찍어 놓고 계속 추이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지금 10년 만에 오는 기회예요. 그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잡고 싶은 마음이 막 솔솔 드는데요. 그 잡고 싶은 마음을 구체화하시라. 마음만 갖지 말고 구체화하자. 뭐 이광수가 나와서 집값 떨어진대. 그래서 뭐 기다리면 되겠네 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내 집 마련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네. 구체적으로 계획. 한 10개 정도 리스트 만드시고 네. 10개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거래 건수가 몇 개 되는지 이거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노력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숫자로 네. 보시는 게 중요해요. 숫자요? 네. 숫자는 나의 그 감정이나 편향이 네네.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임장 가시라고요. 임장을 가는 순간 네. 편향이 생겨. 갑자기 새 집이 좋아 보여. 막 새 집이 좋아 보이고. 이 집 별론데? 그거지 말고 네. 숫자를 먼저 보시고 숫자에서 여러분 필터하시고 찍으신 다음에 그거 아파트만 임장 가시라고요.
저는 임장이란 말 좋아하진 않지만 아,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네. 예전에 집 볼 때 가격 같은 거 안 보고요. 그냥 집부터 봤어요. 한강뷰에 너무 좋아 보인다. 그래놓고 나중에 가격 보니까 이거 못 사겠네? 그러면서 괜히 막 자괴감 들고 결국에 저는 이제 그 집은 안 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시간 하면 낭비를 좀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래서 어떤 네. 현상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집값 2012년도에 결혼한 사람들은 다 돈 벌었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2021년도에 결혼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빚내서 지금 집값이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에 맡기지 마시고 내 집 마련 하시더라도 네.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 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네. 네. 1부는 여기서 일단 마치고 2부에서 계속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